초등학생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1차 시 기후변화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까운 미래로부터 메시지가 한 통 도착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과거시대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보다 100년 미래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는 기후변화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서 우리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기 바랍니다. 와, 엄청 큰일인가 봐요. 우리도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마침 며칠 전에 기후변화 조사 로봇을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이걸 이용해서 조사를 해봐야겠어요. 지금 같이 보고 있는 지도가 기후변화 조사 로봇이 조사해야 할 곳의 지도인데요. 근데 로봇의 에너지가 좀 부족해서 가장 적게 움직이면서 모든 기후변화를 조사해야 한대요.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좋을까요? 설명을 잘 읽어보고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기후변화 조사 로봇이 조사한 폭염, 집중호우, 폭설, 태풍, 한파와 같은 기상현상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 들어 그 규모가 커지고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기후는 기후가 변화했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기후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일어나는지, 기후변화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1. 기후변화란? 여러분, 기후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날씨랑 비슷한 단어 같다고요? 사실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의미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차이를 알아보고 기후의 의미를 살펴볼까요? 먼저 날씨가 뭔지 알고 넘어가야겠네요. 날씨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기온이나 바람, 비 등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기후는 약 20-30년 동안 나타나는 날씨의 평균 상태를 말합니다. 날씨하고는 다르죠? 날씨와 기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 어제의 날씨가 최고 기온 30도, 평균 습도는 20%, 구름 양은 10 미만이라고 한다면 화창한 여름 날씨였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일기예보에서 매일 들을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앞으로 비의 양은 경남 해안에 최고 100mm, 경북 동해안과 경남 내륙 20에서 60, 강원 영동과 경북 내륙, 전남과 제주에도 10에서 40mm가량이 더 오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늦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6도, 강릉 22도, 대전 24도, 광주 27도, 대구 26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기후도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의 기후는 봄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덥고 가을에는 선선하며 겨울에는 춥습니다. 이렇게 어떤 지역에서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일정 기간의 평균 기상현상을 기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라고 하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날씨의 평균 상태가 변하는 걸 말해요. 지난 100년 동안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은 0.74도씨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1.7도씨가 올랐습니다. 더 빠른 속도로 기온이 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매일 일기예보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기온, 바람, 비 등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입니다. 매일매일 경험하는 날씨. 20에서 30년 동안 나타난 날씨의 평균 상태가 기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날씨의 평균 상태가 변하는 게 기후변화. 잊지 마세요. 2.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런데 기후변화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로 해요.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자연적 원인 중 첫 번째는 기후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것입니다. 기후 시스템이란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기후 시스템은 대기권, 수권, 빙권, 직권, 생물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기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에워싸고 있는 공기층을, 수권은 지구에 있는 모든 물, 즉 바다와 육지에 분포하는 모든 물을 말합니다. 빙권은 지구나 해양 표면 위와 아래가 모두 눈, 얼음, 계속 얼어있는 땅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을 말하며, 직권은 기후 시스템 중에서 암석과 토양 부분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물권은 인간을 포함하여 수백만 종의 작은 생물들을 포함해 아직 분해되지 않은 죽은 생물까지도 포함하는 지구의 생물들을 말합니다.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가 유발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화산 폭발에 의해 태양에너지가 변화하면 기후가 변화하게 됩니다. 화산 분출물이 성층권까지 상승하여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머물며 태양빛을 흡수하여 성층권 온도는 상승하나 대륙권에 도달하는 태양빛이 감소되어 대륙권 온도를 하강시킵니다. 이러한 사례는 1815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탐보라 화산 폭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기억에서 최대 규모였던 이 화산 폭발로 인해 150억 톤의 화산재가 태양빛을 차단해서 저온이 발생했고 1816년은 여름이 사라진 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양 활동의 변화에 의해 태양 에너지가 변화하기 때문에 기후가 변화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구 공전 궤도의 변화에 의해 기후가 변화하기도 합니다. 지구의 공전 궤도는 10만 년을 주기로, 지구의 자전축은 4만 1000년을 주기로 조금씩 바뀌는데 위도에 따라 태양 에너지를 받는 양이 다르게 되므로 기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인간의 활동에 의한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기후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지구는 복잡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푸른 지구는 여러 종류의 기체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러한 두꺼운 공기층을 대기라고 부릅니다. 공기는 질소 78%, 산소 21%, 기타 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실가스는 기타 1%에 포함되어 대기 중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지만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를 100%라고 볼 때 50%는 지구 표면에서 흡수하고 20%는 대기에서 흡수하고 나머지 30%는 반사가 되어 다시 우주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지구 표면과 대기에서 흡수한 70%도 자연스럽게 우주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태양 에너지가 우주 밖으로 나가게 되면 지구가 너무 춥게 되겠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대기에 있는 기체들이 열심히 일을 한답니다. 그 기체는 바로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가스는 지구 밖으로 날아가는 에너지를 붙잡아서 흡수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지구가 스스로 온도를 조절하는 현상을 자연적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만일 자연적 온실 효과가 없다면 지구 표면에서 방출되는 태양 에너지가 모두 지구 밖으로 날아가서 지구의 평균 기온은 영하 18도씨 정도로 떨어져서 너무 추울 겁니다. 이처럼 온실가스란 비닐하우스의 비닐이 식물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과 같이 지구 주변을 둘러싸고 지구의 온도를 따뜻하게 해주는 기체를 말합니다. 겨울에 비닐하우스의 비닐이 식물들을 추운 공기로부터 보호해주듯이 온실가스는 지구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돕는 꼭 필요한 기체죠. 인간이 나무를 자르거나 땅을 파헤치고 건물을 지을 때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닐 때 등 지나치게 석탄과 석유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온실가스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온실가스가 지구의 열을 더 많이 가두게 되면서 지구 평균 기온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지구의 평균 기온이 변화하는 것을 기후변화라고 합니다. 기후가 변화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인간의 활동으로 일어났다고 많은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온실가스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이 대표적입니다. 전체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는 0.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석탄과 석유처럼 화석연료를 태울 때 주로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지구 스스로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 양을 일정 수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서 이산화탄소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메탄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메탄은 온실가스의 약 15에서 20%를 차지하는데요. 농업, 축산업, 쓰레기 매립과 같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동물과 식물이 죽어서 분해되는 과정, 사람을 비롯한 동물의 배설물에서도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이 소화하고 배설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배출되죠. 나머지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은 대기 중에 아주 적은 양으로 존재하고 측정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3.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근데 그러고 보니 기후변화의 범인은 우리 사람들이었네요. 그런데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같이 조사해봐요. 최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북극과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고 있고, 그래서 북극에 살고 있는 북극곰들은 살 곳을 잃어 죽어가고 있죠. 그리고 사막이 늘어나고 있고 긴 시간 가뭄이 지속되면서 강물이 줄어들어 먹을 물과 식량이 부족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기후변화 문제로 사람들은 큰 어려움에 처할 거라고 하는데요. 물과 식량이 부족해서 각 국가들이 서로 싸울 수도 있고 또 살 곳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늘어날 수 있어요. 실제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름철 이상고온으로 지구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에 들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식물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2006년에 발표된 IPCC 지구환경 전망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요. 전 세계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자들이 모여 기후변화로 인해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작성한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양서류의 30%, 포유류의 23% 이상, 조류의 12% 이상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지구의 온도가 1도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도는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지구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 오르면 약 5천만 명이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매년 30만 명이 더위로 인한 감염병으로 사망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2도 오르면 열대지역 농작물이 크게 감소하여 약 5억 명이 굶주릴 위기에 처하고 6천만 명이 말라리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3도 오르면 300만 명이 영양실조로 사망하고 10에서 40억 명이 물 부족을 겪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4도 오르면 유럽의 여름 온도가 50도까지 오르고 북극의 얼음이 사라져서 북극곰 같은 추운 지방 생물들이 멸종합니다. 세계적으로도 문제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들도 문제네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기후변화로 우리나라에 일어난 문제들을 알아보기로 해요. 기후가 변화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폭염, 집중호우, 태풍, 폭설, 한파가 더 심하게 나타나고 더욱 자주 발생해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상기후라고 하죠. 물론 기후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도 폭염, 집중호우 등 기상현상은 있었지만 기후가 변화하면서 더 큰 규모의 이상기후가 자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인지 하나씩 알아보죠. 먼저 폭염은 심한 더위를 말합니다. 하루 최고 기온이 35도씨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 경보가 내리죠. 폭염은 지구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는 한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비가 강하고 많이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공기가 뜨거워지고 이로 인해 많은 양의 수증기가 구름이 되어 비가 많이 내리게 되죠. 태풍은 주로 7월에서 10월에 일어나는데요. 최근에는 시기가 이르고 강도가 더 세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줍니다. 바다의 온도가 뜨겁게 데워지면 더 강한 태풍을 몰고 오고 더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겨울에는 한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눈이 강하고 많이 내리는데 이걸 폭설이라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뜨거워진 대기 때문에 수증기가 공기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 폭설이 자주 내리는 것입니다. 또한 북극의 기온이 높아져서 북극의 찬 공기를 둘러싸고 있던 제트기류가 약해져 차가운 공기가 자주 남쪽 지방으로 내려와 한파가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폭설이 더 잦아지고 기온도 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건데요.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실천 방안 중 가장 효율적인 것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라고 해요. 그럼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온실가스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에너지를 적게 쓰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인데요. 냉장고나 선풍기 같은 가전제품에 보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표시된 숫자가 작을수록 에너지를 덜 쓰는 제품이죠. 가전제품을 살 때는 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컴퓨터나 프린터 등은 절전 모드를 설정해서 자리를 오랫동안 비울 때 꺼둡니다. 안 쓰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도 뽑아두고요. 또 여름에는 너무 춥지 않게, 겨울에는 너무 덥지 않게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여름의 실내 적정 온도는 26도씨에서 28도씨이고 겨울의 실내 적정 온도는 18도씨에서 20도씨입니다. 교통수단을 잘 이용하는 것도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행기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니까 멀리 가더라도 가능하면 철도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걷는 것도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죠. 쓰레기를 처리하고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도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분리수거를 잘하고 종이컵 대신 개인컵을 사용하거나 재생종이로 된 공책을 사용하는 것도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태양열, 태양광, 바람, 물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많이 이용하며 나무를 심고 가꾸어야 합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도 온실가스를 줄여보기로 해요. 지금부터 5명의 친구들이 이야기를 들려줄 건데요. 온실가스 줄이는 방법이 아닌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집은 오래전부터 온실가스 줄이기를 하고 있어요. 아빠는 컴퓨터 절전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쓰고 계시고요. 엄마는 냉장고에서 필요한 걸 꺼낼 때 한꺼번에 꺼내세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의 플러그는 다 뽑아요. 근데 전 가끔 텔레비전은 켜놓고 나갔다 올 때도 있어요. 집에 돌아오면 아빠랑 엄마가 다 안 계실 때가 있어서 쓸쓸하거든요. 정답입니다. 저도 집에서 온실가스 줄이기를 하고 있어요. 양치질이나 세수를 할 때 물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을 마실 때는 쓰기 간편한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식목일에는 나무를 심고 가꾸었어요. 또 겨울에는 집에서도 옷을 두껍게 입거나 내복을 반드시 입어요. 정답입니다. 저는 엄마와 쇼핑을 할 때 온실가스 줄이기를 하고 있어요. 엄마는 장을 볼 때 늘 장바구니를 챙기고요. 친환경 제품을 사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늘 휴지 대신 손수건을 챙겨주시고 또 에너지 효율 등급이 5인 전자제품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줄이고 있답니다. 정답입니다. 저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온실가스 줄이기를 하고 있어요. 학교를 갈 때 자동차가 아닌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고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밖으로 나갈 땐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자동차를 타게 되면 자동차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짐을 싣고 다닌답니다. 정답입니다. 저는 밥을 먹을 때 온실가스 줄이기를 하고 있어요. 패스트푸드점에 가능한 가지 않으려고 하고요. 고기 반찬보다는 채소 반찬을 많이 먹어요. 그리고 급식을 받을 때 학교 끝나고 패스트푸드점에 가지 않기 위해 음식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가끔 너무 많이 받아서 음식을 종종 남기기도 한답니다. 정답입니다. 친구들이 들려준 온실가스 줄이는 방법 잘 찾아봤나요? 어때요? 여러분도 잘 실천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동안 온실가스를 너무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지구에는 온실가스가 가득합니다. 이대로 가면 아마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온도가 높아질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랫동안 많이 내려 산에 물이 많아져 흙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입니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오늘은 기후변화가 무엇인지, 왜 일어나는지, 기후변화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미 지구에 가득 차 있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기후변화 문제가 줄어든다는 건 이제 여러분도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온실가스를 발생하는 행동과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행동에 대해 감별해 보도록 해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잘 풀어봤나요?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는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행동보다 저감시키는 행동을 더 많이 하기로 약속해요. 이번 시간에는 기후변화란 무엇일까요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나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